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18년도 책임근제 시험자들 모의고사 1회차 치러 보셨는데 여러분들 소감이 어떠세요? 누구? 어떠세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책임근제도 이제 5회차죠? 시험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올해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올해 1차 합격자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렵게 내더라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는 신설 과목이다 보니까 쉽게 냈어요. 특히 1회차 같은 경우 아주 쉬웠고, 일단 뭐 이 과목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출제자분들도 이제 쉽게 접근을 한 거죠. 또 시험 치르시는 분 입장에서도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4회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올해 5회차인데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책임근제가 상당히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처음 시험을 치러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책임근제를.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다양한 법리들, 특별법들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고 자동차법은 상대적으로 법리가 단순한데 이쪽은 법리가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법이라는 게 뭐 아주 포괄적인 법도 아니고 민법과 특별법인데 몇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게들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5년차 강의를 해보니까 이제 수험생들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수준이 계속 높아져요. 처음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데도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많이 얻으셨는지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요, 갈수록. 그리고 이제 책임근제도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많이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낼 만한 문제들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치러보신 문제도 그런 유형이에요. 전혀 생소한 걸 내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학습하신 건데 사례를,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 법리나 이제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지 법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담보 위험도 알아야 되고, 면책 손해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양한 이제 보험 관계에 있어서 구상 관계라든지, 그리고 다수의 계약과 중복 계약에서의 보험 분담이라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든지 실제 사례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이잖아요. 사례들이잖아요. 케이스들. 그런 사례들을 접목을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 내용이 좀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근제를 단순하게 문제를 내면 아주 단순한 문제가 나오지만 책임근제를 좀 복잡하게 접근하면 자동차보험 이상으로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처음이라서 또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 이제 한 주 한 주 적응을 하다 보면 또 따라옵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다 따라오게 제가 만들 테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되면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을 거의 다 합격을 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따라주시면 다 가능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능력이 안 되신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죠. 그렇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지금이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지금 시험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60일도 채 안 남았죠. 이 시기에 잘하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공부 안 하시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공부하시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오는 수험생은 거의 없어요. 다 충분히들 학습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얻은 지식을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한 50여일 남았는데 내 실력을 100%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잘 내 실력을 발휘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 모의고사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강의를 내가 이제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능동적으로 아웃풋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처음 오늘 시험을 치러 보셔서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 정신이 바짝 들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어떤 공부 방향이 정해져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된다,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스스로. 근데 그 이전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일단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또 부족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네.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고, 마지막에 잘하면 돼요. 마지막에. 그렇죠? 오늘 채점은 제가 오늘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수준은 제가 아직 모릅니다. 예, 채점을 해보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지 좀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열심히 시험 치르셨는데 고생하셨고,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우리 마지막 이제 정리 시간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것들 포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상품들이 정말 많죠. 의무보험에 대해서 의무보험은 시험은 반드시 나오게 돼요. 사례 문제에서. 그렇죠? 그래서 의무배상책임보험의 법리부터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뭐 기초인데, 근데 뭐 기초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례 문제 풀이한다든지 이럴 때 좀 많이 헷갈려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배상책임보험 법리를 좀 먼저 정리하도록 하고, 의무배상책임보험은 과실책임주의도 있고 무과실책임주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실책임주의 상품들을 볼게요. 가스배책. 가스배책은 자, 의무배상책임보험들은 대부분 한도가 있죠.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8,000, 1,500, 8,000이죠.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책. 자, 이건 어떻게 되죠? 1억? 예? 2,000, 1억. 그 다음에 체육시설업자 배책. 자, 이거는 1억 5천이라고 제가 교재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원래는
보험가입 금액이 없는 의무보험이었어요. 자유롭게 가입하는, 증권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대신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체육시설업자 매체액이 자배법 시행령 3조 1항 보상 한도액 이상 가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증권상 보상 한도액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자유롭게 보상 한도액을 설정하다가 이제 법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자배법 시행령 아래다 씁시다. 자배법 시행령 3조 1항이죠. 1항. 1항 이상. 1항은 이 한도를 말하고요. 2항은 보험금 병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2항까지 적용을 하지 않고 1항에 한도 이상 가입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대인배상 원이죠, 이게. 이상을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인배상 원만 가입되는 게 아니라 대인배상 2 유한보험이 가입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게 항목별로 산정할 수가 없죠. 증권상 한도액을 뭐 기본 한 2억 정도 가입해야 될 거예요. 1억을 가입하게 되면 치료 중 사망하면 더 그 한도 이내가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도 사례문제 풀이 집에도 잘못 계산했어요. 이게 사망, 부상, 후유장애 각각 산정을 했죠. 자동차 보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사 손해액 산정하듯이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산정하고 한도 내에서 계산하면 그만인 거예요. 자, 이 부분 제가 홈페이지에 공지해 놨죠.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련시설. 여기는 얼마입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보험이죠. 8,000, 1,500, 8,000.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학원 및 교습소. 여긴 조금 다르죠. 1인당 1억 그리고 1사고다 10억입니다. 그리고 교습소는 5억. 그 다음에 치료비를 1인당 3,000. 저희 학원이 이렇게 가입돼 있다고. 이렇게 가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의무보험들 중에 과실책임주예요. 두 번째, 중간책임. 자, 중간책임주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간책임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입증 책임이 전환이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면 면책 항변이 인정이 되는 거죠. 중간 책임주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의무보험 중에? 의무보험. 공작물 점유자, 시설 소유 특약도 사실 뜯어보면 중간 책임주의예요. 공작물 책임이 적용되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우리는 의무보험을 지금 하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딱히 떠오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의무보험에는 먼저 그 의무부에서 법리를 먼저 이해해야 되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상법에 148조에 여객이 받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운송인의 배상 책임이 있어요.
자, 이 법조항은 찾아보시고 교재 있습니다. 여객이 받는 손해의 배상 책임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인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죠? 입증 책임이 전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운송인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육상, 해상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해상 쪽인데 상법 125제 육상 운송인이라는 게 그 의의가 육상,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그래요.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은 입증 책임이 전환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해상 운송인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해상 여객 운송 사업 이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이 적용되는 게 해운법이에요. 해운법 적용을 받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선주 배상 공제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아니고 해운 공제에서 운영하는 선주 배상 공제. 자, 여기는 원래 의무보험이 아니었다가 의무보험은 됐는데 한도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외에는 어떤 게 있냐? 우리 해운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해운법이에요. 해운법 이외에 유도선 사업법. 그래서 유도선 사업자 대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 낚시 어선 매체. 이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그 다음에 수상 레저 매책 있죠. 종합보험으로 수상 레저 종합보험 중에서 배책. 여기는 수상 레저 안전법. 이 이외에도 뭐 항만 운송 사업법에 의한 통선업도 있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 의무 보험만 우리 보험만 보면 되니까 이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 책임주의로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는 면책 항변이 인정이 안 되죠. 자, 무과실 책임주의 의무보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특약부화재보험. 무과실 책임에서 뭐 여기서 무과실 책임주의는 중간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유형을 구분했을 때 중간 책임주의가 있고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고 보상 책임주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특약부화재 보험은 보상 책임주의예요. 여기 면책 항변이 불이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책임에 있어서는 무과실인데 손해의 공평 분담의 원칙에 따른 손해론에서는 피해자 과실은 상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보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재난 대책이죠. 이게 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작년에 신설이 되면서 제가 교재에다가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고 보상 책임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임보험, 책임근제보험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법이 항상 바뀌고 약관도 항상 바뀌다 보니까 약관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일반 보험 약관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일반 배상 실무자들한테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공시가 안 돼 있거든요. 저도 작년에 이거를 깜빡 간과하고 회사에서 약관을 구입하지 않고, 달라고 하지 않고 교재를 함부로 쓴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관할 부처에도 연락을 취해보고 또 실무를 어떻게 하는지도 다 검토를 해보고 확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이제 보상 책임주의라는 근거는 없어요. 무과실 책임주의로서 피보험자 과실 불문 보상이죠. 그게 무과실이죠. 책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보상 책임주의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보험회사에서 다 과실상계하고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또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학원들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다 검토를 했다는 거. 그리고 약관상 당연한 거죠. 피보험자 과실 불문하고 보상하는 것이니까 피해자 과실상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책임에 있어서 무과실 책임주의로 면책 항변이 불인이 되지만 자, 피보험자의 과실 불문입니다. 피보험자의 과실 불문이라는 것은 피해자 과실상계는 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죠. 그래서 당연히 피해자 과실상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도가 여기서는 약관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및 관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배법. 자, 여기는 자배법 시행령 1항, 2항이 같이 적용돼요. 제 3조 1항과 2항이 같이 적용됩니다. 2항은 이제 보험금 병급이라 그랬죠. 사망, 치료 중 사망, 치료 중 후유장애, 그리고 후유장애 이후 사망. 이런 경우 병급까지 한다는 것은 자배법 기준대로 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증권상 한도는 없어요. 약관에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자배법 시행령 그 기준 그대로, 법 규정 그대로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즉 부상,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보험금 병급 시 여기는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는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 합산한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고요. 아까 뭡니까? 체육시설업자, 그리고 뒤에서 할 건데 유도사업자 이런 경우는 약관에 그냥 보상하는 손해 증권상 보상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 빼고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된 부분이라서 책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사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 재난배책은 앞으로 계속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약술로 나왔죠. 작년에 약술과 사례 문제를 제가 사례 문제에 딱 했는데 약술은 나왔는데요. 오늘 재난배책 냈죠. 그렇죠?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상 책임주의를 적용하는 의무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 책임보험만 봅시다. 특약부, 화재보험. 요거는 작년에 제가 사례 문제하고 시험에 냈죠. 그래서 작년에 그대로 나왔죠. 근데 또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1억 5천? 자, 여기서 이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데 여기서는 화보법상 손해 얘기예요. 자, 화보법상 손해에서 사망은 어떻게 산정하던가요? 현실소득에 곱하기 취업가는 기간이죠.
월수가 아니라 호프만 계수가 아니라 남자 평균 임금인데 이 부분은 왜 계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무 의미 없는 어쨌든 평균 임금 곱하기 101분. 그 다음에 부상은 실업이죠. 후유장애는 여기 똑같아요. 노동력 상실률만 적용하면 되죠. 노동력 상실률 곱하기 이게 개정이 됐죠. 작년에는 이게 정액이었다가 등급별 정액이었다가 개정이 된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보상 책임주의가 하나 더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가스 배책에서 액화 석유 자, 여기서는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 불문이죠.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 이게 결과적으로 피해자잖아요. 아까 여기는 피보험자의 과실이죠. 여기는 피해자의 과실이죠. 자, 피보험자의 과실은 뭐고 피해자의 과실은 뭐예요? 자, 이건 책임에 있어서의 과실. 피해자는 가해자 내지 행위자죠. 배상 책임의 주체죠. 여기에는 배상 책임의 객체죠. 그러면 가해자, 배상 책임의 주체의 과실은 책임론에 있어서의 과실. 그래서 뭡니까? 책임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죠. 이쪽은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론이에요. 손해론 파트에서 손해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의 약한 의미의 부주의, 피해자의 과실도 상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무보험들 이제 법리 정리했어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무배상 책임 법리는 이게 다라고요. 이 부분이 교재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되는 걸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데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과세상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뭐 그렇게 배우시라고 하시고 우리는 사실대로 배웁시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또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정리할게요.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은 많이 하셨는데 정리가 안 돼요. 이 채점을 하고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단순한 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자, 먼저 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이해해야 돼요. 시험엔 여기서 나와요. 일반 배상책임보험. 자, 먼저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배책과 보관자 배책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직업. 자, 제3자 배책이 우리 신체 손해사정과 관련돼 있어요. 보관자 책임은 어디까지나 재물이에요. 책임 범위가 다르다고 했죠. 여기는 특정인 간의 책임에서 재물에 대한 책임이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재물과 신체에 대한 책임이고
전문인 배책은 비행 배상 책임과 하자 배상 책임이 있는데 비행 배상 책임 보험이 우리 시험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근제보험은 자, 먼저 책임 대상부터 봅시다. 자, 배상 책임 보험은 누구를 대상으로 배상으로 하는 배상 책임을 담보할까요? 반드시 불특정 다수는 아니에요. 특정 내지 불특정. 여기는 특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즉 타인, 불특정 타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제보험은 누구에 대한 책임입니까? 특정 근로자인데 여기서는 근로계약 관계예요. 제3자가 아니죠. 물론 제3자의 개념을 사안에 따라 판단할 때는 근로자도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동료 간에 사고를 입었을 때. 그렇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특정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보험상 책임, 그 다음 보험자 보상 책임을 이해를 하면 돼요. 두 가지를. 그럼 피보험자의 보험상 책임을 검토를 해보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죠. 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우리 민법입니다. 일단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우리는 주가 제3자 배책이니까 제3자 배책, 즉 TPL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배상책임보험 이외에도 많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제3자 배책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민법상 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가 있고 특수 불법행위가 있죠. 일반은 민법 750조 과실책임이죠. 그리고 민법 755조에서 760조 이쪽은 뭡니까? 이 자기책임, 과실책임주의를 자기책임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실, 이 자기책임주의의 예외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특수불법행위 책임.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상 책임 있죠. 자, 특별법상 책임은 대부분이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했지만 과실 책임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책임주의도 있고 무과실도 있고 보상 책임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별법이 어떤 게 있냐? 뭐 수도 없는데 상법, 제조물 책임법, 화보법, 재난법, 가스3법, 다중이업소 안전에 관한 법, 뭐 등등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특별법들을 하나하나 숙지하려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리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쪽은 재보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이 아니라
보상 책임이죠. 그래서 근기법, 산재법, 선언법 있고, 그 다음에 민법, 과실책임인데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과실책임은 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책임인 민법 390조, 그렇죠?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보호의무, 여기는 민법 750조 내지 756조 동료피용자, 그렇죠? 됐죠? 법리.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된 이후에 이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봐야 됩니다.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해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보험별로 담보하는 사고가 있죠. 보험사고가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담보위험. 이게 바로 약관의 사고입니다. 여기 이제 다양한 배상 책임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보험 상품이 많은 거죠. 배상 책임 보험 상품이 다양한 거죠. 근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제3자 배책은 불법행위 책임을 담보한다고 그랬죠. 불법행위 책임에서 뭘 담보하느냐? 어떠한 조항이냐? 첫 번째, premises. 이거는 시설이에요. 시설. 시설은 뭡니까? 공작물이죠. 공작물 책임. 따라서 민법 758조.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자,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활동. 자, 여러분들 이게 시설 소유 관리자 배책, 이 영업 배상 책임 시설 소유 관리자 배책뿐만 아니라 제3자 배책이 대부분이죠. 우리 보험은 제3자 배책이 다예요, 사실은. 제3자 배책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담보하고 그 시설, 즉 공작물 책임과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활동, 즉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즉 민법 750조, 756조라고요. 그렇죠.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계약 책임 조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활동에 따른 그 당사자의 책임 내지 사용자 책임이죠. 그럼 작년 시험 문제 한번 잘 보시라고요.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부주의로 그 노인분을 사망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고는 담보 위험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해당이 됩니까?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에서 해당이 돼요? 어디 해당이 됩니까? 어디?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해서 병원은 당연히 사용자 책임이 있죠.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활동에 따른 무슨 책임이에요? 전문인이 아니라, 전문 직업이 아니라 일반 배상 책임 리스크를 담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문인의 그 요양 중에 전문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요양보호사 배책에선 담보되고 그 요양보호사를 사용한 병원은 전문인 배책 시설 소유 특약에서 담보되는 게 아니죠. 면책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 있잖아요. 간호사가 간호 중에 과실로 환자가 죽거나 다쳤어요.
근데 병원은 의사배상 책임보험도 가입을 하고 또 의료 과실 책임 담보도 있고 그리고 일반 배상 책임보험에 시설 소유 특약도 함께 가입을 한다고요. 그러면 간호사를 사용한 병원은 당연히 법적 책임이 있죠.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부준정 연대 책임을 지지만 자 그러한 경우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보험에서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에서 사용자 책임 있다고 보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아니라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렇죠. 그게 작년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의사배상 책임보험에 사용자 책임 30% 있다고 해서 30%를 보상한다 이렇게 답들을 한다고요. 그러면 실무에서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실무자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배상 뭡니까? 요양보호사 배책 이제 전문인의 배책을 시설소유 특약에서 담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많이 하셔도 문제는 정리가 안 되니까 사례 문제 풀이할 때 엉뚱한 답을 해요. 그 문제를 볼 때는 당연히 면책 사안이라는 것이 캐치가 돼야 돼요. 전문인 배책과 일반 배책은 전혀 담보 위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할 때 배상 책임 분류하잖아요. 모든 강사 다 가르칠걸요? 그렇죠. 이렇게 다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이론을 가르치고 법리와 보험 이론을 가르치고 사례 문제 풀이는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분명히 약관에 전문인 배책은 면책으로 제3자 배책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면책 약관도 적용을 안 해요. 그런 사례 문제 풀이 그런 시험 답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분이 문제를 잘 내신 거라고요. 왜? 단순한 걸 냈는데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례 문제 풀이를 할 때 사례 문제 풀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풀이하고 또 실전에서 사례 문제를 풀이할 때 그 사례 문제가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했어요. 했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단순 암기죠. 단순 암기를 하고 사용자 책임이 있으니까 담보를 한다? 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모든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라는 것은 담보 위험이 있다고요. 보험 사고가 있다고요.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에서 보험 사고는 그런 전문인의 법률상 책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담보할 수 없는 거죠. 보험 이론상으로도 담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보험을 왜 그렇게 막 상품을 뭐하러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다 해주면 되지 뭐. 사용자 책임 다 담보해줘. 사용자 책임은 시설 소유 특약에서 담보해주고 전문인 배치에서 담보해주고 이게 어떠한 보험 사고인지도 구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암기 위주로 그리고 책임 문제를 너무 그렇게 쉽게도 접근하는데 쉽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게 되면 책임근제보험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네 과목 중에서 뭐하러 암기를 합니까 이거? 자, 이해되셨죠? 담보 위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담보 위험의 두 번째가 전문 직업 배책이 있어요. 전문 직업 배책에서 우리는 의료과실 의료과실은 의사나 간호사나 또 의료보조인의 책임이에요. 이 위험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배책. 요양보호사의 전문인으로서의 배상 책임. 그래서 이 정도예요. 전문인 배책이.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칸이 없네. 이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보험자 보상 책임 계속 하는데 담보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면책 위험이 있습니다.
자, 면책 위험에서 제3자 배책. 제3자 배책에서 공통 면책이 있고, 그리고 공통 면책은 절대적 면책, 상대적, 타보험 영역, 그리고 개별 약관별로 자, 여러분들 면책사항이 중요한데 면책사항 절대 암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암기를 하면 틀려요. 암기를 한다는 건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면책사항을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변호사, 뭐 접골사 뭐 이렇게 등등 해서 등 전문의의 배상 책임은 면책이다가 아니라 그냥 전문인의 배상 책임 면책인 거지. 그리고 뭐 보관자 책임도 다양한 유형으로 있잖아요.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보관자 책임이 면책인 거지. 이렇게 정리하셔야지. 그래야 사례 문제를 풀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개별 약관별로 그 고유의 면책 사안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급업자 배상 책임 특약은 한 2가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암기를 면책 사안을 하면은 여러분들 쓸데없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면책 사안을 약술로 이렇게 기술하시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정말로 아주 안 좋은 문제라고요. 면책 사항은 실무할 때 약관을 보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암기를 하라고 시킵니까? 어떤 면책을 즉 담보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인지 담보 위험인지 전문인의 위험을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 담보할 수 없고 제3자 배책에서 계약 책임을 담보할 수 없고 불법행위 책임을 담보하는 거고 그리고 타보험 영역인데 임의보험에서 담보할 수 없고 이런 거라고요. 그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생산물 배상 책임 위험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약관에 명시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례를 적용할 때는 약관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면책사항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사항을 절대 암기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 사례에서 사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특약 있죠? 추가 특약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 면책사항 담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치료비 담보 있죠? 군의 치료비 담보라든지 뭐 신입생 특약이든 치료비만 피해보험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담보하고 영문약관에서는 과실 불문하고 보상하고 자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임의 배책이 있고요. 의무 배책 있죠. 자 그냥 말로 할게요. 임의 배책이 이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있고 그렇죠?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시설 소유 특약, 도급자 특약, 학교 경영자, 건설기계, 임상시험 이런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물 배책, 의사 및 병원 배책, 임의 배책, 예. 그리고 개인 배책, 일상생활, 자녀, 가족, 그리고 임대인 배책, 그리고 요양보호사 배책, 그리고 영문 시제 이 정도 있고요. 의무 배책은 아까 했던 가스, 또 특약부 화재보험, 다중협섭 화재 배책, 재난, 유도선, 낚시, 체육, 수련시설,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학원, 뭐 환경책임보험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제보험 정리할 텐데 근제보험도 참 복잡하게들 준비를 하시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근제보험 약관만 숙지하면 돼요. 법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없다고요. 그럼 보상 책임에 있어서 약관을 보시라고요. 첫 번째, 담보 위험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보상 책임과 일반 배상 책임. 그래서 업무상 재해, 재보상 책임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 내용은 다 이해하시니까, 그렇죠?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 그리고 민법상 사용자의 계약 책임, 내지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내지는 동료 피용자가 있을 때 사용자 책임이죠. 그 다음에 면책 위험을 공통 면책이 있고, 그 다음에 특약에 따른 면책이 있죠. 고유 면책이 있다고요. 이 공통 면책은 절대적, 상대적.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 상대적.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특약입니다. 자, 이 특약을 약관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 특약을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재해보상 책임이죠. 네 가지를 본다고 그랬어요. 자, 재해보상 책임은 근거법에 따라서 보상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근기법. 자, 이거 잘 보세요. 근기법 제 78조에서 제 80조 그리고 84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기를 해놨어요. 그 법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대로 줘야 돼요. 무조건 법대로. 그 다음에 선언법이죠. 선언법 제 94조에서 101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4조에서 101조가 바로 직무상재해와 승무 중 직무의 재해를 담보를 하는 거예요. 법적 책임이 있어요. 사업주에게, 선주에게. 그렇죠? 여기선 다 보상하는 겁니다. 재해보상 특약에서 승무 중 직무의 재해도 담보가 돼요. 일단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요양보상 특례. 요양보상 제외와 특례가 있습니다. 국외지역에서의 이송비 이런 것들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특약은 부보임금에 따라서 부보임금 즉 기업보험이잖아요. 보험회사와 회사와 B2B잖아요. 얼마 이상 가입을 하면 요양보상은 다 해줄게. 특약에 특약상 기재를 하는 거예요. 대형 건설사라든지 규모가 있는 데하고 하겠죠. 뭐 조그만 회사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런 사례는 없고. 대형 건설 사건을 제가 많이 처리해 봤는데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 그와 같이 B2B로 특약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이상 가입을 하면 그게 바로 부보임금이거든요. 큰 건설회사는 굳이 100% 다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뭐 H건설사라든지 100% 가입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고요. 뭐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할 때 계속 그러겠죠. 대형 건설사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부보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해보상 확장이죠.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약.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여기는 근거법이죠. 즉 근기법 선언법인데 여기는 어떠냐면 약관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약관 기준에 약관에 보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약관 기준대로만 해야지 산재법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산재법을 보면 안 된다고. 산재법을 참고한 거의 유사한 내용만 있는 거고 이 약관을 적용을 해야지 산재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뭘 보상하냐? 휴업. 산재법엔 요양보상이 있지만 요양보상은 여기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휴업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 유조, 장사비, 그리고 산재법에 일시보상이 없는데 여기 일시보상을 한다고. 산재법은 상병보상연금이 있지 일시보상은 없다고. 일시보상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기법, 선언법에 일시보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약인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문구 그대로. 비업무상 재해를 확장해서 추가 보상한 특약으로 선원과 해외 근로자의 경우에 면책사항 8개를 제외하고 업무 내지 직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비업무상 재해 확장 특약이 선언의 경우 승무 중 직무의 재해를 담보한다? 어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승무 중 직무의 담보 특약을 해야지. 그렇죠? 이게 선언은 직무상 재해가 있다 보니까 이걸 편법적으로 쓰는 거라고요. 왜? 면책사항이 8개 항 외에는 나머지는 도덕적 위험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활용하는데, 그런데 편법적으로 활용하도 이거 없애버리면 그만이라고요. 없애버려도 어때요? 사업자의 이 선언과 육상근로자와 해상근로자의 재해보상 책임 모두 여기서 담보되죠. 직무상 재해, 승무 중 직무의 재해도 담보되죠. 그런데 마치 이 비업무상 재해, 선언의 경우 비업무상 재해확장 추가 특별을 가입하지 않으면 승무 중 직무의 재해도 담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자, 여기서 이 약관과 이 약관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배책도 있는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보험료 따로따로 내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걸 가입하지 않으면 여기서 담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약관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하러 만든 거예요, 이거? 이걸 가입하지 않으면 이 보험료 냈는데 여기 담보한다고 돼 있잖아요, 약관에. 이해되셨어요? 담보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입했다고 이게 면책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업무상 재확장 추가 특약이에요. 말 그대로 선원과 해외 근로자는 업무사항이 아니면 해외 근로자는 업무사항 아니면 애초에 사업자 법적 책임이 없죠. 그 다음에 선원은 어때요? 비업무상이더라도 승무 중이면 사업자 법적 책임 있죠. 근데 그 법적 책임을 여기서 담보한다 이렇게 실무에서 편법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담보되죠. 그렇다면 이 8개항 중에서 4항과 7항에 대해서 선언의 경우 4항과 7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항목들 보면 승무 중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자해, 자살, 미수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승무 중 직무의 재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변론주의에 따라서 그 기간의 개념에 대해서 판시한 거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승무 중의 개념은 근무의 개념이 내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승무 중인데 어떻게 자살을 한 사람을, 자해를 한 사람을, 그렇죠? 승무 중으로 볼 수 있어요. 중동 마취 만취를. 그렇죠. 그럼 완전히 딴짓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항들은 보면 승무 중 직무의 재해도 해당이 안 돼요. 여기서 담보 안 되고 여기서 담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항과 7항은 잘 보시면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서 암, 당뇨,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야. 자, 이런 것들은 승무 중에 해당이 돼요. 승무 중에 해당돼요. 직무 외 제외더라도 승무 중 직무에 제외 해당이 되니까 애초에 여기서 면책이에요. 직무상 제외와 동일한 방법, 즉 직무상 제외로 보상하지 않지만 애초에 여기서 면책이 되더라도 어때요? 여기서 담보되잖아요, 애초에. 그 내용인 거지. 이게 승무 중 직무의 제외를 담보한다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라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강사니까. 실제 실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엉터리를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이 근제보험을 15년 전 했던 사람이에요. 실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수십 년 동안 편법적으로 활용한 이유는 이 약관 자체가 엉터리 약관이라고요. 자, 이 비연부상 재확장 특약은 없애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시대도 바뀌고 했으니까 예전처럼 뭐 이런 뭐 중동 파견이라든지 또 원양 어선이라든지 우리가 못 살 때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해가지고 수입을 얻을 때 그때 호황이던 보험 상품인데 이제 시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런 건. 사업자 법적 책임이 없는데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라고요.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어선들 같은 경우 수협에서 하는 어선원 공제 같은 경우는 디스크 환자들이 계속 청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구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직무상 제외가 아니라 승무 중 직무의 제외로 해버리면 3개월치 요양보상, 상병보상 끝이잖아요. 그래도 뭐 만족해 한다고요. 누가 봐도 이건 뭐 일하다 다친 게 아니니까. 그래 적당히 끝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내기도 그래요. 이 출제자분께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시겠죠. 설마. 그리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뭐 다르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사례 문제를 냈다고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사례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그러다 보면 풀이하다 보면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이건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냥 직무상 승무 중 직무의 제외인데 직무상 제외로 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취는 아니고 약관의 취기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직무상 제외로 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약관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비업무상 재확장 특약은 어쨌든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해를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승무 중의 개념은 기간의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선사에서 불러서 콜을 해서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승무 중인데 문제는 그 승무 중의 기간의 개념은 집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지만 승무 중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무 중인 개념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자살, 자해했다? 이건 승무 중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항과 7항 외에는 다 승무 중으로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면책이에요. 그래서 4항과 7항은 예외적으로 승무 중 직무의 제외는 담보를 한다. 이건 승무 중 직무의 제외니까. 여기서 면책 사유인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끝나는데 문제는 이 약관 이대로 해버리면 여기서 담보된다는 게 다 면책이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약관에서 명시를 해놓은 거라고 가로하고. 왜? 승무 중 직무의 제외는 4항과 7항은 승무 중에 해당되니까 원래 담보되는 거죠. 여기서. 그 주의적 조항이라고요. 여기서 직무상 제외와 동일하게 보상하는데 선언의 경우 4항의 7항의 경우는 승무 중 제외를 담보한다 해서 여기서 담보한다는 게 아니라 약관에 면책사항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담보 그러면 만약에 이 약관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서도 보상하고 여기서도 보상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다? 이건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 보상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건데 이런 약관이 어디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고민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그건. 저도 그렇게 처리했었어요. 저렇게 그렇게 처리했다고. 그런데 이 약관은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나오면은 이런 두 가지 내용을 굳이 불안하시면 두 가지 내용을 답안에 작성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약관대로 그냥 작성을 하시면 되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왜? 실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약관이 뭐 이 책임 근제보험 약관 이것만 문제인 줄 아십니까? 간병보상특약은 지급기준이 말도 안 되게 돼 있죠. 간병보상은 간병급여 기준인데 간병료 기준으로 지급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개정이 왜 안 될까요? 네, 안 팔리는, 팔지도 않는 약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사용자 배책. 사용자 배책은 우리 근제보험과 똑같은데 차이가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리고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예요. 자, 이 부분은 잘 나옵니다. 이게 항상 나오니까. 손해배상금은 산재 초과 손해라고요. 그렇죠? 차이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비용 손해인데 협력 비용과 소송 비용이죠.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건협, 소공 5가지와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 손건협, 소공 중에 협력 비용과 소송 비용만 주는 게 아니라 요거는 협력 비용은 한마디로 보험사 직원이 합의할 때까지 피보험자가 협조하는 비용, 협력하는 비용. 그렇죠. 거기 손해방지 비용도 있고 권리보전 비용도 있고 협조 비용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게 합의가 안 됐으면 소송을 가야겠죠. 판사가 판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피보험자 어때요? 방어해야 되겠죠. 소송 시 방어 비용. 그게 우리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공탁금을 주지 않아요. 자동차 보험 공탁금 대출해줘요. 그렇지만 배상책임보험은 공탁금은 대출해주지 않고 대신에 공탁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보험료만 주는 거예요. 왜 공탁금이나 공탁보증보험을 걸어야 될까요? 방어하는데. 원고가 어때요? 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 가집행을 걸 수 있죠.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탁금을 법원에 보관을 해야 해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탁보증보험료를 주는 거죠. 그럼 공탁보증보험료도 소송 비용이잖아요. 방어할 때. 공탁금을 걸든지 공탁보증보험을 하지 않으면 방어가 안 된다고요. 방어 비용.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비례 보상을 하고 있어요. 즉 손해배상금에 비해 여기 한도가 1억 2억밖에 안 되니까 한도가 작을 때는 비례해서 비용 손해 보상한다. 그런데 어떤 약관은 우리 배상책임보험 똑같게 여기는 협력 비용은 자 보험회사에서 합의할 때까지 직원이 합의할 때까지 여기는 전액 주고 여기는 한도 내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약관은 배상책임보험과 똑같은 약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고민 안 해도 돼요. 뭐가 나오든 정답이 이거예요. 꼭 이것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작년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다 여기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배상책임보험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험 약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뭘 틀렸다고 이런 문제 내는 것 자체가 출제자분이 잘못 내는 거죠. 뭘 해도 답이거든요. 그렇죠?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DB손해보험 직원들은 배상책임보험과 똑같이 산정하면 그만이에요. DB손해보험. 그리고 KB손해보험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 전체를 정리했는데 이러한 전체 정리가 일단 돼야 돼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빌드업을 해야 된다고요. 뭐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막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봐야 여러분 혼란스럽고 시험 준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정리가 돼야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한 10분만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